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7월 27일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대책에 분노한 민심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키워드를 상위 검색어로 올리는 이런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집회가 매주 이어지고 있는데 갈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온라인에서는 보시다시피 나라가 네 거냐 라는 키워드가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2위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25일 토요일 오후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그 다음날 26일까지도 계속 상위에 랭크되어 있었는데요. 그 일주일 전에는 문재인 내려와 라는 키워드를 또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저런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에서의 항의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주축은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차 3법 반대추진위원회 등이 있는데, 기존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조직하고 또 나아가서 저런 온라인 상에서의 어떤 단체 행동, 또 오프라인에서의 시위 등을 조직하고 실행에 옮기는 이러한 일들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말 25일 토요일 오후에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는 집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규모가 딱 일주일 전에 비해서 10배가 늘었습니다. 일주일 전인 7월 18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당시 5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25일 오후에는 5,000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사실 7월 들어서 지금 세 번째 집회를 갖는 것인데 7월 4일에 100명이었다가 7월 18일에 50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일주일 만에 5,000명으로 불어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동산 민심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규모만 보고서도 바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집회 참가자들이 든 팻말을 보시면 다양한 구호들이 보입니다. 세금으로 국민만 죽이네, 집 하나 있는 게 무슨 죄인가, 국민의 조세 저항을 보여주자라는 팻말도 보이고요. 이러라고 내가 표 준 줄 아냐, 총선은 무효다, 돌아온 건 세금 폭탄, 이런 팻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8일 집회에 이어서 역시나 25일 집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신발을 투척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다 같이 연출했는데요. 자, 보시면 사진에서 보듯이 문재인 자리라고 쓰여져 있죠. 저 의자를 문재인 대통령의 의자라고 정해놓고 다 같이 저 의자를 향해서 본인의 신발을 함께 던지는 이런 항의 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대책을 20번이나 넘게 쏟아내고 있지만 집값을 잡기는커녕 아주 역대급으로 올려놓고 있죠. 지금 전세가는 56주 연속 상승세에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시장에서 전세 매물을 찾아볼 수 없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파트값, 서울 아파트값 같은 경우에는 경실련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3년간 52%가 올랐다라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집값을 잡기는커녕 부동산 시장에서의 모든 주체를 다 아주 힘들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공급 대책은 없고 계속 수요를 억제하는 이런 정책만 취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출 규제를 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금 부자가 아니면 집을 구매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집 평수를 조금 늘려서 이사하기를 원하는 실수요자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자들, 아니 현금 부자가 얼마나 그렇게 있습니까? 대부분은 일부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를 하죠. 그런데 대출 규제 때문에 굉장히 자금을 마련하기가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세금 폭탄 수준으로 세금 부담을 높여놨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보유세만 올리는가 싶더니 좀 지나니까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이제는 양도세와 취득세까지 올리겠다 하고 있죠. 이뿐 아니라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공시지가까지 높여놨습니다. 모든 세율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까지 올린 상태에서 이런 많은 세율을 올려놓으니까 이 세금 부담이 굉장히 2배, 3배 수준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게다가 이 집값을 문재인 정부가 올려놨잖아요. 뭐 1주택자는 가만히 있는데 무슨 이익이 당장 실현되는 게 아닌데 문재인 정부가 52%나 올려놓은 집값 때문에 세금 부담이 가만히 앉아서 몇 배나 늘어난 것이니까 이 부담이라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자,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안 그래도 분노한 민심에 더 불을 지르는 발언들을 정부 여당에서 끊임없이 한다라는 것이죠. 아주 아무 말 대잔치 수준입니다. 자, 지난주 가장 우리를 분노하게 했던 사람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그리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자, 김현미 장관은 그동안에도 무능하다, 경질하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국회 대정부 질의에 나와서 현 정부 들어서 집값이 11% 올랐다라고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집값이 11% 올랐다라는 것은 이 시장에서 우리가 체감하는 이런 아파트 가격과 비교해서도 터무니없는 발언이고 경실련이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 값이 52% 올랐다라고 했는데 그 조사 결과에 비추어서도 말이 안 되는 수치죠. 그러니까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런 수치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현실성이 떨어집니까? 이뿐 아니라 뭐 이 정부의 특징이기는 합니다만은 전부 남 탓, 다른 곳을 탓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현미 장관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유동성 탓을 했습니다. 시장에 너무나 많은 돈이 풀려 있어서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대책을 내놔도 한계가 있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 이렇게 많은 유동성이 넘쳐나게끔 만든 주범도 문재인 정부죠. 초기에 1000조 수준이었던 유동성이 3년 만에 3000조가 되었습니다. 자, 유동성이 이렇게 풍부해지면 금리를 올려서라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금리를 올려야 되는 시기에 올릴 수 없는 수준으로 이 경제를 망쳐놓은 것도 문재인 정부죠. 그래서 가장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김현미 장관이 뭔가 이 무능한 대책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유동성 탓을 하고 경제 상황 탓을 하고 전 정부 탓을 하고 그러면서도 별로 집값 그렇게 오른 게 아니다라고 변명을 하니까 국민들의 분노를 아주 더 상승시키는 이런 역할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해찬 대표까지 아주 황당 발언을 통해서 분노에 더 불을 질렀는데 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해찬 대표는 세종시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서울시는 천박하다라고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자, 이 발언을 하기 전에 먼저 프랑스 파리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합니다. 자신이 파리에 갔더니 세느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쭉 구경을 하는데 거기에는 역사 유적이 쭉 있어서 프랑스가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뭐 한눈에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이렇더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서울 한강에서 배를 타고 지나가면 전부 아파트뿐이어서 여기 아파트는 한 평에 얼마, 저기 아파트는 얼마 이런 설명을 쭉 하게 된다.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발언합니다. 정말 이 발언 듣고 웃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저도 프랑스 파리 가서 유람선 타봤지만 뭐 아름답죠. 아름답고 뭐 유적들 많고 하지만 프랑스 파리의 아름다움은 또 거기만의 아름다움이고 서울 한강의 아름다움은 이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죠. 저는 요즘 들어서 서울이 참 아름다운 도시구나 라는 것을 뭐 더욱더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서울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이 참 황당한데요. 어떻게 한강에서 유람선 타고 지나가면서 아파트 가격만 얘기하고 아파트만 바라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더 의아했습니다. 저도 한강에 자주 갑니다마는 굉장히 그 풍광이 너무 아름답죠. 저는 여의도 지구에 자주 놀러 가는데 그 주변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주 공원도 잘 조성이 되어 있고 뭐 한강의 모습이라든지 한강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즐겨가는 곳인데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뭐 서울의 한강뿐입니까? 뭐 프랑스 파리에 못지않게 역사적인 유적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이라는 이런 현대적인 도시에 동시에 어떤 전통의 미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전통, 네, 뭐 몇백 년 전의 고궁이 도시 한가운데에 있고 또 이뿐 아니라 정말 아주 규모가 있는 뭐 관악산, 북한산 이런 아주 풍광 좋은 산들이 도심 여기저기에 자리 잡고 있죠. 이런 도시가 국제적으로 글쎄요 몇 개나 될까요? 저는 서울은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빠지지 않는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한 도시다라고 자부하는데 이해찬 대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이해찬 대표는 총선 전에는 부산을 찾아가서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한가라고 이렇게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해찬 대표에게 있어서 우리나라 첫 번째 도시는 천박하고 두 번째 도시는 초라한 모양인데요. 네, 정말 국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대표가 할 소리는 참 아니죠. 자, 이해찬 대표 서울에서만 관악구에서 5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뭐 서울시 부시장도 했었죠. 서울시정에서 누구보다도 책임 있는 이런 사람이죠. 또 지난 10년간 이 서울시 누가 맡아왔습니까? 여당이, 네, 민주당이 도맡아 왔죠. 그런데 정말 10년 동안 그러면 서울을 천박하게 만드는 데 일조한 것입니까? 네, 정말 무능한 부동산 대책 때문에 이제는 정말 아무 말 대잔치 수준의 이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이 부동산 이모저모, 네, 잠시 살펴봤는데요. 문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꾸만 배를 산으로 가게 만드는 이런 황당한 대책들을 정부 여당이 계속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상당 기간 아무 말 대잔치 수준의 정책은 계속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